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로그 함수의 정의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조금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의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로그 함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y는 ax, 즉 지수 함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y는 ax라는 지수 함수, 당연히 지수 함수니까 0보다 크고 밑이 1이면 안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지수 함수라고 하고, 요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실수 전체. 그리고 공역을 내가 양의 실수로 잡으면, 공역은 잡기 나름이잖아.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 전체로 이제 집합이죠. 집합의 대응 관계, 요걸 함수라고 하니까 요 함수를 지금 지수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이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다 한 개죠. 이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지수함수든 무슨 함수든 전부 다 x랑 y의 자리를 바꾸죠.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a의 y승이 되고, 이거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로그 a의 x는 y다. 즉 y는 로그 a의 x다 라는 새로운 형태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함수는 당연히 원래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너 역시도 함수가 될 수 있고요. 여전히 1대1 대응이겠지.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로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y는 로그 a의 x인데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이럴 때 우리는 요거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괜찮죠? 즉 얘는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분석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로그 함수의 뭐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앞에서 배웠던 지수 함수의 성질이 빠삭함과 동시에 역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로그 함수는 분석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써주는 요걸로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 자, 어쨌든 정의는 y는 로그 a의 x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어쨌든 밑조건이죠. 밑조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면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x에다가 1, 2, 3, 4 이런 걸 집어넣어 가면서 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 즉 y는 ax라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개형 역시도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유출을 할 건데, 당연히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눴으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 역시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그리려면 먼저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를 이렇게 살짝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은 당연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인 0,1이 있을 거고, 점근선은 x축인 이런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서, 우리가 역함수를 잡아야 되니까 y는 x도 그려준다면, 이 지수함수를 이 파란색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이 빨간색 곡선이 뭐가 된다? 바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된다. 당연히 0, 이 지수함수 y는 ax라는 지수함수가 0,1을 지나기 때문에 그 역함수인 y는 로그 a의 x는 1,0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말하면 x축, y축을 그려주고 밑이 1보다 작을 때 지수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럴 때 y는 x 그려주면서
요거의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빨간색 선분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즉 이게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고 그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를 파란색 직선, 즉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너 y는 로그 ax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 로그 함수의 특징,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을 분석할 텐데 간단해요. 첫 번째,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x가 0보다 큰, 즉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겠죠. 이유는 간단해. 왜?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 컸지 그걸 대칭이동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게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근선이 있겠지. 당연히 점근선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어. 따라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 되겠지. 다른 말로 하면 뭐 x는 0. 요런 게 점근선이 되고요. 당연히 특징으로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나겠죠. 왜? 지수함수가 0,1을 지났으니까. 됐죠? 네 번째로는 밑이 1보다 클 때 우상향이죠. 그래프 개형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우하향이더라. 이것도 왜? 지수함수 때문에. 괜찮죠? 다섯 번째. 이것도 써주면은 자 이것도 개형에 관한 얘기인데 a가 1보다 클 때 a 값이 커지면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축에 붙는다? x축에 붙겠지. 왜? 지수함수는 y축에 붙었으니까. 간단하죠? x축에 붙는다. 그럼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 값이 어떨수록 작아질수록이죠. 작아지면 그래프가 x축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성질이겠지. 됐죠? 간단하죠? 누구랑 언제나 결부시켜서 지수함수랑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 봅시다. 자, 지금쯤 되면은 지루해야 돼. 왜냐? 지수함수랑 내용도 똑같고 전개 방식도 똑같죠. 얘기하는 설명 전개 방식도 똑같기 때문에 지루하면은 정상입니다. 지수함수로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은 당연히 어떤 함수든 간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당연히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성질은 정의역.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 x가 n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원래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컸는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n보다 크다라고 바뀌는 거고요. 치역은 변하지 않겠죠. 실수 전체였으니까. 그지? 자, 두 번째로는 점근선이겠죠. 점근선은 어떻게 바뀌냐? x는 m이라는 놈이 점근선이 되겠지. 원래는 y축, 즉 x는 0이라는 놈이 점근선이었겠지만 그걸 오른쪽으로 m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점근선은 x는 m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a 값에 관계없이 조금 이렇게 쓸게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뀐다? 1,0에서 n 플러스 1, n으로 바뀌는 거죠. 괜찮지?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개형에 관한 내용이므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은 그래프 개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까지. 괜찮죠? 자, 바로 이어서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똑같겠죠?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은 y 자리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x가 돼요. 괜찮지? 사실 이쪽 부분은 지수함수에서 제대로 이해한 친구라면 좀 빨리 감기를 할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y축 대칭 이동은 x 자리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빨리 한다고 놓칠 뻔했네. y는 마이너스 로그 ax는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로그 a분의 1x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얘는 지수함수랑 살짝 다르게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도 갈 수 있겠지. 로그 a의 x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 지수함수랑 살짝 다른 부분이긴 하네. 그지? 따라서 이 마이너스라는 놈이 밑에 지수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마이너스라는 놈이 이 진수, 여기 진수라고 부르죠. 진수의 지수로도 갈 수 있다. 괜찮지? 쌤, 밑에 지수로 가는 건 뭔가요? 로그 찾아보시면, 로그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리고 마지막 원점 이동. 원점 대칭.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마이너스 y가 대입되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겠죠. 이 대칭 이동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까지 생각하면은, 따라서 우리도 또 로그 함수도 그래프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점근선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형을 확인해야겠지. 개형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칭 이동을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절편 찾겠다는 얘기죠. 특히 y절편이겠지.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x절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순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연히 요 놈은 지수함수랑 살짝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요거. 자, 지수함수에서는 y는 a-x를 a분의 1의 x승으로만 이렇게밖에 바꿀 수 없었는데, 로그 함수는 형태를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y는 로그 a의 kx를 좀 다뤄볼게요. 우리가 왜냐면 지수함수에서도 y는 k 곱하기 ax승을 다뤘지, 얘가 a의 kx승을 다루진 않았지만 ax 앞에 k가 곱해져 있는 꼴을 다뤘잖아. 로그 함수에서는 kx를 다룰게요. 자, 요것도 당연히 누구의 평행이동 관계일까? y는 로그 ax의 평행이동 관계죠. 평행이동 관계. 정확히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관계냐 라는 거는 로그의 성질을 조금 공부했으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죠. 로그 a의 k 곱하기 x는 곱하기는 덧셈으로 바뀌니까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즉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로그 a의 k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괜찮죠? 지수함수랑 헷갈리지 마세요. 지수함수는 k 곱하기 ax가 평행이동 관계고요. 로그 함수는 로그 a의 kx가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얘는 그래서 y는 a의 kx승,
요거는 평행이동 관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y는 k 곱하기 로그 ax, 얘도 평행이동 관계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거 형태 헷갈리지 마시고 괜찮죠? 예,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함수는 조금 독특하게 정의역에 대한 변형,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변형을 할 때 정의역을 언제나 생각해줘야 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이 아니라 로그의 계산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x 제곱과 2 로그 ax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지? 왜냐면은 여기 2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함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무슨 소리냐? y는 로그 a의 x 제곱과 y는 2 곱하기 로그 ax, 이 두 가지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죠. 왜? 두 함수가 같다라는 내용은 수학하에서 배웠어요. 수학하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전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하기엔 어떤 조건에서 어긋난다?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에서 정의역이 서로 다르죠. 왜? 너는 이 함수는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왜? 제곱이니까 x가 음수가 돼도 x제곱은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만 아니면 x값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요 놈의 그래프 모양도 달라져. 로그 a의 x제곱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자, 오른쪽에도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그려지고 왼쪽으로도 마치 오른쪽에 있는 놈을 대칭 이동한 것 마냥 요게 동시에 그려집니다. 근데 요 놈은 오른쪽에만 그려진다. 왜? 정의역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따라서 두 함수가 서로 같냐 다르냐를 얘기할 때는 정의역, 특히 로그 함수에선 정의역을 꼭 생각해 줘야 된다. 괜찮죠? 자,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어. 쌤, 그러면 이러한 로그 함수를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이 2를 내릴 순 없나요? 네, 내릴 순 있어요. 쌤, 내리면 근데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아니요. 정확히 내리시면 돼요. 정확히 내리면 정의역을 유지한 상태로 내리려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야. 2 곱하기 로그 a의 절대값 x인 거지. 요렇게 변형하면서 내리면 함수가 서로 달라지는 일은 없이 형태만 변형시킬 수 있다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예시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시험에 더 자주 등장하는 예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여기 넘어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는 로그 x-1 곱하기 x-2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요 놈의 정의역은 당연히 요 로그가 요 진수죠. 진수는 언제나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x-1 곱하기 x-2는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요 사이드 영역 1과 2를 기준으로 바깥쪽이 정의역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y는 로그 x-1 더하기 로그 x-2 요거를 다룬다고 한다면 각각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x-1은 0보다 커야 되고 and죠. or이 아니라 x-2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x는 2보다 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역이 다르다. 얘는 x가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아니죠.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요게 정의역이 되는 반면 밑에 있는 함수는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 두 함수 역시도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지? 자, 그리고 지수 함수에서도 썼던 도구대로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어떤 때 이용할 수 있냐면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로그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수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 함수에서 한번 언급을 살짝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어려운 놈들, 로그 3의 5, 로그 3분의 1의 7, 로그 9의 16 이런 거에 좀 대소관계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로그끼리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중요한 놈은 밑인 것 같아요. 밑. 그러니까 밑을 좀 같게 변형해 줄게요. 자, 얘는 우리가 충분히 밑을 3인 로그로 변형시킬 수 있지.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면 7 이렇게 되고 이 뺀 마이너스를 진수의 지수로 올리면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얘는 밑이 3이고 진수가 7분의 1인 로그로 바뀌게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얘도 우리가 변형을 통해서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오고요. 이 2분의 1을 다시 진수의 지수로 올리면 16의 2분의 1승이 되니까 2분의 1승이 되니까 로그 3의 4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따라서 우리가 밑이 3이니까 밑이 3인 y는 로그 3x 요걸 가지고 오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진수의 크기의 대소관계 진수가 클수록 x값이 클수록 y값이 크다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세 번째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밑을 같게 변형시킨 다음에 진수의 대소관계로 로그 함수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지? 자, 넘어가시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이용해 봅시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지수 쪽이랑 좀 비슷합니다. 먼저 첫 번째 y는 로그 a의 fx의 최대 최소. 자, 지수함수에서 했던 논리대로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기도 a가 1보다 클 때는 fx가 클수록 이렇게 좀 그래도 쓸게요. fx가 커질수록 y 값도 커진다. 즉 로그 a의 fx도 커진다. 당연하죠. 그래프 생각해보면.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fx가 커질수록 로그 a fx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자, 얘를 생각할 수 있기 이전에 로그 함수는 애초에 최대 최소든 뭐든 다룰 때 여기가 복잡하다면 언제나 진수 조건 생각해 줍시다. 로그라고 다룰 때는 진수 조건이라고 얘기했지만 함수니까 정의역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의역.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고 자, 두 번째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는데 좀 복잡하니까 영상에서는 다뤄줄게요. 로그 a의 x 치환이죠. 치환. 그냥 얘는 내가 예시를 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시.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제한된
1 이상 8 이하로 제한된 범위에서 어떤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얘들아,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로그 2의 x 제곱이랑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은 달라요. 됐지? 얘는 착각하지 마. 얘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됐죠?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빼기 로그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최대 최소. 요걸 얘기해 봅시다. 자, 착각하지 말라고 했지? 요거랑 요거는 다르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로그 2의 x를 뭘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자, t로 치환했을 때 지금 x 값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t의 값도 제한이 될 거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상태인데, 이것도 부등식 양변의 양 끝에 로그 2를 씌워준다 라는 생각을 해줄게요. 그래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왜? 밑이 2인 로그를 씌워줬으면서 진수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너는 0이 되고요. 너는 3이 되겠죠. 왜지? 로그 2의 8은 2의 3승이니까 3이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2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t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파악할 수 있으면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언제?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이 역시도 문제가 뭘로 바뀐다? 이치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뀐다. 당연히 그 다음 얘기는 지수함수 때랑 똑같아요. 요놈의 이치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꼭지점 t는 1일 때가 최소값, 즉 t는 1을 넣으면 최소값 1이 나오고요. 꼭지점으로부터 멀수록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니까 꼭지점으로부터 멀수록 최대값이 나오겠죠. t는 3을 넣었을 때 3, 3은 9, 3 더하기 2니까 5. 요게 최대값이 되고요. 이 최소값,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t는 1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x값을 찾아야 되니까 로그 2의 x가 1이 되는 거니까 바로 x는 2다. 이건 로그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로그 2의 x가 3이 된다는 얘기. 로그 2의 x가 3이 된다는 얘기, x가 8이란 얘기니까. 그죠? 즉 x는 2일 때 최소값 1을 갖고요. x는 8일 때 최대값 5를 간다. 이런 식으로 치환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어서 지수함수에선 여기서 끝났는데 이어서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이 간단한 개념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좀 레벨이 높은, 좀 숙련이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룰게요. 간단하게 다루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인 지수함수 형태의 역함수를 찾으면 과연 로그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y는 a의 x-m 플러스 n 이란 놈의 역함수를 찾아볼게. 이러면 우리 역함수 찾는 법은 수학화에서 배웠잖아.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넘기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아니면 양변에 로그 a를 씌워준다 라든지, 그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y-m은 로그 a의 x-n 넘기면 y는 로그 a의 x-n 플러스 m이다. 즉 내가
y는 a의 x-m 플러스 n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n 플러스 m이다. 즉 여기선 빼기 m인데 여기선 빼기 n이고 여기선 플러스 n인데 여기선 플러스 m이죠. 자, 요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거랑 착각하지 마. 요놈을 역함수 관계, 요놈의 역함수 관계를 찾으면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다. 요거랑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요거의 역함수는 이거고요.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y는 a의 x승이었고 얘는 y는 로그 a의 x승이었을 거야. 그지? 요거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ax승과 y는 로그 a의 x승은 서로 역함수 관계, 즉 너희 둘은 y는 x의 대칭 이동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 즉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에 똑같이 얘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네 둘은 원래 y는 x의 대칭 이동이었는데 너를 평행이동 어떻게? 똑같이. 그러니까 대칭 직선이었던 y는 x도 똑같이 y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y는 x-m 플러스 n이라는 새로운 1차 함수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대칭 직선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y는 ax-m 플러스 n과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은 너와 너는 역함수 관계, 즉 y는 x에 대하여 대칭은 아니지만 y는 x-m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는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고 보니까 그냥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써줄게요. 따라서 너랑 너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고 역함수예요. 근데 어드밴스드 버전에서는 너와 너는 서로 y는 x-m 플러스 n의 대칭입니다. 즉, 두 특징 전부 다 언제 나오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동시에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동시에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수함수의 밑과 로그함수의 밑이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즉 유리함수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대칭 직선 건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인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고 밑이 같으면 어떤 직선의 대칭인지, 이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숙지를 잘 해주시고요. 괜찮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끝나고요. 혹시나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함수의 성질 까먹었을까봐 물론 역함수의 성질은 고등수학 하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역함수 문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겪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뭐냐면 수업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써줄게요. 첫 번째, 당연한 얘기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이건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a는 b라는 함수값이 있으면 f 역함수 b는 a가 된다.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합성 함수, 어떤 f랑 g를 합성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한 결과 항등함수가 나오면, 이거 모든 실수란 뜻이죠. for any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 f랑 g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랑 동치는 뭐다?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까지. 역함수는 유일하니까 괜찮죠? 요렇게까지 하면은 역함수의 성질까지 얘기해주면은 여기 수원의 1단원, 큰 1단원인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 쪽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괜찮죠?